흔히들 이제 댓글 보면은 다 필요고 이쁘고 잘생기면 다 된다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봐서 이거에 대해서 그분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논리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잘생기고 이쁘면 연애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옛날에는 진짜 이쁘고 잘생기면 연애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쁘고 잘생기면 연애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100% 성립이 되려면 반대로 이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즉 못생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못생긴 사람들의 매력이 완전 제로에 맞춰져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제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말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잘이 의미하는 게 뭐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듣는 사람이 듣기 좋게 뭐 설명을 잘한다, 말을 하는 거에 능숙하다, 이걸 보고 말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연애를 잘하는 건 뭐냐? 따져보니까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 다 연애를 잘하나?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쉽게 하는 거더라고. 쉽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이성을 만나는 게 수월하다, 이 정도. 그냥 연애를 시작하는 거 자체에서만 국한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애를 하면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흔히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지만은 외모의 유통기한이 뭐 3년이다 길어봐야, 그 말대로면은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외모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고, 외모보다는 그 외적인 매력들이나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만남을 지속한다라는 얘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제 2,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연애를 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외모보다는 조금 다른 곳에 있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고요. 연애를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만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좋은 것 같으세요? 못생긴 사람들은 연애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보다 좀 쉽게 연애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반반으로 가리겠죠. 뭐 좋은 거는 같아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보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었으니까 옛날에. 뭐 잘생기고 이쁘면 많이 만나볼 수 있으니까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물론 저도 동의를 하는 바고요. 근데 여기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해보기만 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연애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절한 예시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육상에서 장거리 달리기 하잖아요. 1500m, 2000m, 5000m 이런 식으로 장거리 뛰기를 하면은 마지막 레인, 맨 끝 레인에 있는 사람들은 저만치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맨 안쪽에 있는 레인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뒤에서 출발하고. 근데 이게 눈으로 볼 때는 첫 레인에 있는 선수보다 맨 끝에 있는 선수가 훨씬 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작 실제로 달리는 거리는 첫 레인에 있는 사람이나 맨 끝 레인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5000m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쁘니까, 저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이 말은 출발선에서 뛰기도 전에 끝 레인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아, 쟤는 나보다 한참 앞에 있으니까 내가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정작 달리는 거리는 똑같은데. 저는 이 논리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화된 장점들이 각자가 다 다른데 외모로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이성적인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요인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단지 외모 하나 놓고 뛰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는 거예요. 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외모를 내세울 때 내 스스로가 내세울 만한 장점이 뭔지부터 찾아보고 이제 노력을 해서 열심히 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레인에 있는 사람이 다리에 부상을 입었는지 약을 맞았는지는 뛰어봐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도 이쁘고 잘생긴 게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니까 저는 항상 이제 논리적으로 최대한 접근하려고 하는데, 누구나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을 좋아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누구나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좋아한다 이 말이 성립되려면은 반대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못생긴 사람들을 싫어해야 된다는 거죠. 못생긴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이쁘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지만 못생긴 사람을 다 싫어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가 뛰어나고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상대방을 만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고, 뭐 외모 이외의 매력들을 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얼굴이 이쁘고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이뻐 보이고 잘생겼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다른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맨 처음에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할게요 라고 얘기했던 거를 마무리 지을 건데,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연애를 모두 잘한다 라는 식이 성립이 되려면은 예쁘지도 잘생기지도 않은 사람이 그 외적인 매력조차 제로일 경우에만 성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얘기가 못생겼다고 해서 자기의 매력이 뭔지 찾아보지도 않고 신세 한탄만 하는 사람한테나 성립되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외적인 매력이 더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연애를 쉽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잘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매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가 논리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봐요. 그걸 내가 어느 정도 일부분 수긍을 했다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로에 맞춰져 있어야 성립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매력에 대해서 찾아보지도 않고 얼굴이면 다 돼, 외모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고 매력이 0인 사람들, 그 사람한테만 잘생기고 이뻐야 연애를 잘한다라는 게 성립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뭐 얘기를 해봐야 진짜 유튜브 댓글이나 뭐 페이스북은 더 하겠지만, 네가 뭐 그렇게까지 못생겨보지 못해서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살아요.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린 거지만은, 제가 그렇게 못 살아봐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부터 졸업사진 보신 적이 있겠지만은 그때 저는 정말 개판이었어요. 완전 깡마른 멸치에다가 거의 55kg, 6kg대 키는 이 상태에서 정말 말라서 뼈밖에 없었고, 머리도 빠박이에다가 눈썹도 이상하고 눈도 제대로 못 떠가지고 안검하수 수술도 했고요. 피부도 더러웠었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겠지만 관리하기 나름인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외적인 매력들은 내가 얼마나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연애할 때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얼굴 안 본다는 사람들은 왜 생겼겠어요? 그 사람들 만났을 때는 내 외모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너무 극단적으로 뭐 풀이하시는 것 같다 그러는데, 뭐 제 설명이 극단적일 수도 있고 와닿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최대한 제 기준에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되면은 정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그렇게 외모만 되면 장땡이다 생각하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가지고 최대한 더 많은 사람과 만나볼 수 있는 나 자신을 만들래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세요. 뭐 그것까지 제가 해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못생긴 거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이 더 별로래요.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못나서 못생겨서 연애를 못해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분들한테 상처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누가 들어도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로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의도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그건 너무 아니지, 너무 극단적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거 자체가 이미 못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래 못생긴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그냥 내 말 들어 이랬으면은 저도 수긍을 하겠지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가지고 얘기하는지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없어요. 여자가 안 이쁘면 안 쳐다보는데 그게 현실 같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현실적으로 본능적으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연애에 국한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내가 지나갈 때 이쁜 여자한테 눈이 가고 잘생긴 남자한테 눈이 가고 이런 거는 남자 여자가 당연한 본능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랑 연애를 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연애를 할 상대방, 그 사람과 나와의 타협만 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TV에 이쁜 연예인 나오면 눈이 가고 못생긴 사람이 나오면 눈이 안 가고 이런 거까지 따지면서 외모가 장땡이다, 이 논리로 접근하는 거는 그게 틀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연애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외모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냐? 이 논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본능이랑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다른 개념. 그거는 참고를 하셔서 들으셔야 돼요.